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미국의 집값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결국 저금리, 공급 부족, 생활의 변화, 그리고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집값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어요. 안녕하세요. 마중이의 미국 생활입니다. 오늘은 라이스페이퍼를 가지고 새우말이 튀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영상처럼 정말 바삭한지 한번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주택 구입에 성공하지 못한 저의 사례와 2025년 현재 미국 주택시장을 가볍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한국 문화를 생각해보면 주택의 소유는 일종의 신앙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의 경우 주택 구입의 필요성은 아이의 성장에 따른 주변 환경과 학교 등급을 고려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5년 현재 저는 제 소유의 집이 없으며 주택 구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Seriously? 미국의 집값은 한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맨하탄이나 LA 같은 곳은 한국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지만 제가 거주하는 뉴저지 같은 경우 6에서 70만 불 정도면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의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미국의 집값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미국의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거의 0%까지 낮추고,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져서 주택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확산으로 도시의 아파트보다 변두리의 넓은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역 간의 이동이 활발해졌죠. 그러나 팬데믹으로 건설이 지연되고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공급이 크게 줄었어요. 여기에 정부의 경기 부양금이 지급되면서 개인의 구매력과 투자 자금이 동시에 늘었고, 대형 투자 회사들이 대규모로 주택을 매입해 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저금리, 공급 부족, 생활의 변화, 그리고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집값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어요. Oh my God, bro. Oh, hell no, man. No. 집을 사려고 한참 알아보던 2023년에서 2024년대 기준으로 제가 살았던 지역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은 약 10% 정도이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상승은 그 이상이었어요. 게다가 금리 상승과 더불어 불어닥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주택 가격 인상은 최소 20%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융자 시스템은 22년에서 30년의 장기 모기지 시스템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 동안은 대출 이자율이 매우 낮았던 구간이에요. 특히 21년에는 약 2.9%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 덕분에 주택 구매 수요가 크게 늘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했어요. 2023년과 2024년은 저금리 구간이 끝나고 중고금리 약 6%대 구간에 진입한 상태예요. 이로 인해서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고 수요가 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약 50만 달러짜리 집을 10% 다운 페이먼트로 구매했을 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0년 고정 모기지 기준 월 페이먼트를 비교해 봤습니다. 주택 가격도 오른 데다가 금리도 오르고 급기야 팬데믹 때 맨하탄에서 유입된 인구가 상당해서 학교의 그레이드가 영향을 받고 포트리 상가들의 의료용 마리화나나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상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높은 점수의 교육 환경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저희 집에서 학교를 오가는 교통수단이 자전거밖에는 없는데 그 중간에 95번 고속도로가 버젓이 맨하탄을 향해 있는 터라 상당히 위험하고 매년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난다는 점이죠. 아내와 저는 일단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학군과 렌트비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렌트를 찾는 과정에서 테너플라이라는 곳이 뉴저지에서 학군이 가장 좋고 외부 인구 유입이 거의 없고 타운 자체가 대학교처럼
교육 환경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의 그날 저희 가족은 테너플라이에 두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이 다니게 될 고등학교에서 걸어서 5분도 걸리지 않고 신기할 정도로 한적한 일반 하우스를 보게 됩니다. 일단 학교에서 가깝고 특이하게 큰 도로 안쪽에 있는 집은 조용하고 아이가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처럼 보였어요. 문제는 방들이 좀 작다는 게 흠이었고 오래된 미국집 특유의 구조 그리고 렌트비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볼 때 포트리보다 다소 비싸지만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집은 한국의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저와 와이프에게 안도를 주는 구조에 압도되어 집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높은 천장과 사각형 구조, 그리고 큼지막한 2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 마지막으로 가라지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6가구가 한 빌딩에 사는 연립주택 같은 구조지만 고급스러운 마감재와 언뜻 보기에 제 아들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한국분들도 많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렌트비도 상당했었죠. 아내와 저는 집 구조와 학교와의 동선에 매우 흡족했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만족하면서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와이프의 컴퓨터와 같은 계산으로 우리 내외가 벌어서 렌트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의 선택이었습니다. 저희 내외의 선택은 아들을 위한 5, 6년의 투자였습니다. 50만 불짜리 집을 구매했을 때와 비슷한 금액의 모기지를 렌트로 지불해야 하지만 그보다 훨씬 가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두 사람 모두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중에 팬데믹 당시 낮은 이자율에 집을 구매한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 역시 그들의 주택 구매 성공에 대한 질투와 동경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능력치 이상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다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이름으로 주택이 없다는 부분은 조금 서글프기는 합니다. 아마도 제가 뼛속까지 한국인인 것은 확실한 듯 하네요. 아들은 현재 테너플라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 적응해서 친구도 생기고 학교 생활도 무리 없이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흡족합니다. 아직도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10년 후쯤 은퇴를 했을 때 제 자신이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은 서서히 사그러드는 느낌입니다.